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잇따라 불법 출금 수사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고 나서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 불법 출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에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그 안양 처음에 지청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한 달 이상 사건을 뭉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특별 지시로 이제 그 안양지청은 이제 수원지검 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옛날에 그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있잖아요. 조국 감찰 무마 사건, 이 사건도 하고 옛날에 그리고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해서 이제 그 기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그 판단하에 이정섭 부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좀 수사 잘하는 임세진, 평택에 있는 임세진 부장검사도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평검사들도 3명. 그래서 이제 그 5명 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록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조만간에 이제 그 법무부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국 사무소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그 압수수색 또 대금이라든지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물론 뭐 법무부고 대검이 추측이 돼서 김학의 사건 수사도 벌였고 출금 조치도 취했습니다만은 역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민정 라인에서 아주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민정 라인. 그러니까 이광철 현재 민정수석관, 당시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까지. 결국은 이제 그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옛날에 그 87년도에 보면 일로 삼김 이런 말 쓰잖아요. 노무현, 노태우하고 일로 삼김하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일문, 사이, 일문, 문재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이라는 게 24명. 24명은 이제 그 실무는 이규원 검사가 했죠. 이분도 이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규원 검사 빼고요. 배후에서 꼭 조사해야 될 게 사이는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지금은, 그때는 이제 선임행정관이죠. 이광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법무부의 법무실장, 지금 차관이죠. 이용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검의 반부패부장, 동부지검의 그 허위내사 해달라. 지금 이제 그 중앙지검장 이성윤. 그 다음에 지금은 대검의 형사부장이지만 그때 박상기의 그 정책보좌관, 박은정의 남편 이종건. 결국 이제 이광철. 그 다음에 그 이용구, 이성윤. 그 다음에 이종건. 이 4명의 이씨가 완전히 그 주도했던 이규원 검사는 실무자고요. 이규원 검사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그 문재인이가 5일 전에 3가지만 찍었잖아요.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그때 김부겸이도 불렀죠. 그렇죠. 경찰, 검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나 검찰이나 출입국 담당자에게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민정실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 비슷하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광철하고요. 그때 모든 이제 허위서류를 만든 거는 이규원 검사잖아. 대검의 그 진상조사에 파견 넣었던 이규원 검사하고 이광철이는 연수원 36개의 동기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동안에 같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 다닐 때 통일법 학회, 같은 학회도 하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철이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왜? 대검의 이기원 검사가 허위로 그 사건 보내가지고 출국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 요청서가 인천에 오기도 전에 29분 전에 29분 전에 이미 김학의를 갖다가 못 나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177번 177번 이제 그 불법으로 조회했잖아. 나갔냐 안 나갔냐. 이 모든 거는 청와대 민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검보다. 따라서 저는 이광철이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하고 추미애 장관 뭐 같은 조직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런 출금 수사에 대한 제동을 거는 그런 뭐 성명이라든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뭐 법무부 입장이라든가 또는 추미애 SNS를 통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출금 제한 조치 이것은 장관의 권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이런 사건까지도 들춰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규현 검사가 당신은 이제 진상조사단 파견에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한 것은 그런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뭐 실질적으로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물론 이제 그 출입국 관리법 4조 2항에 보면 출입국 관리법 4조 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은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긴급 출금할 때는요. 그거는 이제 그 수사기관의 장이 있잖아요. 장이 급하게 긴급 출금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사후에 승인하거나 아니면 이게 풀어주는 해제 권한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이 긴급하게 요청하고 뭐 다 할 수 있으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하지. 왜 이기원이가 전부 이게 허위 서류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상기 장관이 했더라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박상기 장관이 출금을 시켰다.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허위로 내사번호라든가 수사번호를 부여한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장관이 일반적인 권한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사건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장관한테 승인 받거나 해제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제 그 공휴일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이게 5장짜리를 써내가지고 이런 게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자기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 5장의 장문의 반박문을 냈는데 읽어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처음에는 뭐랬어요? 뭐 특수부에서는 뭐 임시로 이제 그 사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하는 게 관행입니다. 이랬다가 다른 검사들이 야 그런 관행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임시번호 붙여가지고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왜 이거는 이제 그 이기원 검사가 처음부터 이게 그 말도 안 되게 6년 전에 끝난 2013 그것도 중앙지검 2013 형제 65889 이렇게 하면요. 보세요. 자기는 이게 대검의 진상조사단에 나와 있잖아. 대검에 있잖아. 근데 이름이 중앙지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 2019년도인데 2013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국 실무자들도 어이 큰일 났네. 이게 뭐 왜 그러니까요. 관서가 틀려. 중앙지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게 대검에서 온 거고 그리고 2013년이면 끝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 사건 번호를 입력을 못 시켜가지고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건 번호는 이게 누락했다가 나중에 열 몇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승인 받을 때는 또 동부지검으로 바뀝니다. 동부지검 내사번호 2019 내사 1호로 바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검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중앙지검으로 해가 과거 거 했다가 그 급하니까 안 되니까 이게 동부지검에 파견 빨리 보낸 것처럼 해서 내사 1호로 갔잖아요. 근데 이 내사 1호도 입찰 경매방해 사건으로 허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번호가 안 맞으니까
입력을 못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열 몇 시간 지나가지고 허위로 입력시키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전자기록 위작죄처럼 한마디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했대 말이거든요. 입력이 전자기록이거든요. 공전자기록 위작 이런 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궤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은 관계자들이 이용구 지금 현 차관이 걸려 있죠. 거기다 출입국 관리본부장 네. 그 사람도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뭐 대검의 이종군 형사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도 문제가 되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심재철 당시 정책기획 뭐 단장인가를 했다는데 청와대 회의 때 이 심재철이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 관련 회의 때.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여차하면은 지금 법무부가 쑥대밭이 될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추미애 입장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전부 추미애 라인의 핵심들 아닙니까? 자기도 지금 완전히 케오페 당해갖고 물러나는데 자기 예완 검사들, 예완 검들까지 또 완전히 이 윤석열 칼날에 날아가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꽥소리 지르는 건가요? 전부 이게 연루된 검사들이 네. 한마디로 이제 전부 다 이 정권의 애완견들 있잖아. 예. 정권의 충견들이 다 연루가 돼 있죠. 검사들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사단에서는요. 아마 그때 대검의 그 기획조정부장이 문찬석 검사장이었어요. 예. 문찬석. 이분은 이게 그 거절했어요. 예. 그랬죠. 야, 이게 문제되니까 기록 다 해놔. 반드시 이게 나중에 문제돼. 거부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성윤이 있잖아요. 이성윤이 근데 동부지검의 고위관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후에 좀 이게 소급해가지고 내사 번호 좀 부여해달라 했죠. 근데 그것도 동부지검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검사들은 이게 나중에 터진다. 이거 전부 이게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정권의 충견들, 애완견들은 아무래도 이게 자기들 검사 승진도 시켜주고 앞으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이게 뭉개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광철이가 실무를 주도했을 거고 이규원하고 친하니까. 그 다음에 이종건이가 그때 박상기의 보좌관이고 직접 인천 출입국 가가지고 야, 이게 뭐 검일봉 주의되네 이러면서 이거 근데 또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종건이가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윤이는 뭐 반부피부장하면서 직접 전화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음부터 이게 그 막은 거는 법무부의 이용구 실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예. 과거사 조사는 예. 이런 이제 분들도 연루돼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공익신고자가 10명, 어떤 데는 이게 11명 돼 있는데 10명을 이게 신고한 게요. 전부 이게 대부분 보면 현 정권 인사들, 추미애 라인 또는 이게 문재인 라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우리 그 일거양득이라 하잖아. 예. 도랑도 치고 가재도 가재도 죽고 잡고. 일거 그리고 도랑을 던지 저게 새 2마리 잡았는 예. 이 말은 이게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 수사도 이게 원칙대로 하면서 또 이게 정권의 애완견도 칠 수 있는 아주 이게 일석이조의 수사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미애 아주 이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 자체를 제 식구 감사기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출신이니까 제 식구 감사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문제고 또 하나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러한 벌린 적폐청산 그리고 김학의 수사까지도 대통령이 특별 지시 내린 것까지도 검찰이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추미애가요. 이건 한마디로 이제 조금 뭐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개혁에 이제 그 저항하는 극장형 수사다. 그렇죠. 극장이잖아. 예.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쇼 뭐 보여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보세요. 김학의 전 차관한테 가장 핍박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에요.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학의 전 차관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게 핍박받으면 핍박받았지. 윤석열 총장이 그분한테 은혜 입은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김학의 장관에게 수사를 해가 기소까지 한 게 이정석 검사 아닙니까? 예. 이정석. 이게 김학의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기소까지 한 사람이.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그 한마디로 자꾸 이 김학의가 엄청나게 파렴치범으로 생각하는데 그 본질은 모르지만 실제 이제 밝혀진 거 보자고 저는 김학의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밝혀진 것만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아무 죄도 없는 일반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미 2013년 과거에 별장 성접 때 무혐의 났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2년 6개월 살고 있는 뇌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언급도 안 됐죠. 네. 그렇죠. 사후에 놓은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이 평범한 민간인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런 민간인을 177번이나 불법으로 사찰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출국 금지 통지가 오기도 전에 비행기 안에 오기도 전에 가서 이게 못 끝나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게 출금을 갖다가 불법으로 시키고 조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탈탈 털어서 어떻게 기존과 안 놓으니까 억지로 뇌물을 맞췄는데 그것도 이게 10년 동안 받은 걸 억지로 4천 얼마 맞춰가지고 2년 6개월 보복한 이런 사건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저는 법치주의냐? 이게 법치국가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 또 검찰 개혁의 저항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을 텐데 뭐 김남국이라든가 잘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뭐 일부 이야기하고 있고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언급할 것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만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특히 황교안 전 장관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앞서서 자기 애완견들 살리려는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나름대로 더 고차원적인 자기는 이 사건에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김학의 사건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쓴다 할까? 뭐 이런 것은 그거는 배경이 이제 뭘까요? 조금 전에 그 자기 이제 애완견 제가 4이라 했잖아요. 네. 자기 애완견들은 이제 그 살리는 거 하나 있고요. 중요한 게 추미애가요. 정치 감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선원원 했는데. 이게 주범이 청와대라는 걸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게 청와대 알고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 청와대라는 말은 실무는 이광철이지만 그 위에 또 조국이부터 그 위에 문재인이가 있다는 거 알잖아. 문재인이가 특별 지시했잖아요. 예. 원래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문재인이가 버닝썬 장자연은 조선일보 때문이죠. 예. 그다음에 김학의 언급할 때, 저는 대통령이 월권이다. 제가 이게 방송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이럴 때 문재인한테 점수 좀 따자. 왜? 그런가? 지금 이게 좀비 장관이잖아. 이게 장관인지 아닌지. 뭐 근데 장관이 아직 형식적으로 장관 같은데 행세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표 해놨고도. 예. 이런 상태에 저는 이제 그 문재인을 좀 보호해서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리는 이런 의도를 나서고 있고요. 여기 김남국이 외에 또 정하중이라고 있잖아요. 정한중, 정한중.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리였죠. 직무대리죠. 정한중. 근데 이 사람이요. 그때도 이게 이 사건 있죠. 이 사건도 이게 그 과거사 진상조사 있잖아. 요것도 이게 위원장 직무대리였어요. 그랬어요. 이 사람 이게 직무대리만 위원장 직무대리만 그래서 이제 정한중 교수도 여기 엄청나게 이제 그 검찰 수사했잖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전부 자기 책임 모면하는 이런 데 행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안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니까 진상은 뭐 멀지 않아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자꾸 이게 그 좌파들 패널들은요. 김학의가 이제 엄청 나쁜 사람인데 나쁜 놈인데 좀 이게 무리하게 좀 잡아나면 어떠냐. 그럼 이게 도망갔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 김학의가 그때 저는 도망간다고는 안 봅니다. 도망가게 어떻게 몇 년 살아요. 공소시효가 중지되는데. 자기도 이게 도망갈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고요. 그럼 제가 이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판결, 미란다 판결이라고 있잖아요. 미란다라고
우리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 미란다가 1963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애리조나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게 멕시코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강간을 몇 건 하고 그다음에 납치를 몇 건 하고 엄청나게 범죄자입니다. 미란다가. 아주 파렴치범이구만. 그가가.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이 단기 20년, 그다음에 장기 30년 이렇게 형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딱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당신은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말도 이걸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왜 내를 체포할 때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걸 왜 안 알려줘서 이걸 재판 거래가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무죄 받았잖아요. 30년 파렴치범이 당신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안 해줬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5대4로 무죄 받은 이게 바로 적법 절차입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김학의는 그 당시에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민간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법무부, 검찰, 출입국, 청와대 완전히 청출동한 범죄 있잖아요. 이걸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실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